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6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일을 저장할 때 그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문제번호 넣으셔야 되고요.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일의 이름과 경로를 지정하셔야 나중에 전송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파일의 이름이나 폴더가 제대로 적용되어 있지 않다면 파일이 전송되지 않아서 미제출로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포토샵은 JPG 그리고 PSD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하죠. 이 두 개의 파일은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라고 했으니까 꼭 최종적으로 점검이 끝난 다음에 파일의 크기 맞춰서 전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험자들은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이 시작돼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시험 시작 전에 소프트웨어가 이상이 있는지 체크해보는 시간을 줘요. 그때 작업 환경 설정하시는 건 안 된다. 시험 시간 내에만 꼭 진행을 하셔라 라고 안내가 되어 있네요. 답안을 작성하실 때 이미지 파일은 GTQ 폴더 안에 들어 있습니다. 경로 잘 찾아서 소스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조건에서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그건 출력 형태를 보시고 비슷하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조건이 주어질 텐데 혹시라도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과 출력 형태가 다를 경우 문제 오류겠죠. 그럴 때에는 문제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 조건에 따라서 꼭 작업을 해주셔라 라고 했네요. 여러분들께서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작업을 할 때 그 출력 형태에는 눈금자가 있어요. 거기서 보이는 단위가 픽셀 단위입니다. 우리 시작할 때 그 단위 픽셀 단위로 꼭 맞춰주셔야 되겠고요. 텍스트를 입력할 때 그 서체는 항상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한글은 굴림이나 도둠으로, 영문은 에이리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컬러 모드 RGB 상태로 작업을 시작하셔야 되고요. 해상도 72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요 세 개 작업할 때 굉장히 중요하니까 세 개는 꼭 확인을 필수적으로 하시고 작업을 시작하세요. 레이어들은 각 기능별로 분할해야 되며 임의로 합칠 경우에는 그 기능에 대해서 0점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텍스트를 입력을 할 때 텍스트의 문제가 이렇게 1, 2, 3번으로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 그 텍스트들은 다 따로따로 레이어가 나뉘어져 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엔터 쳐서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서 작업을 하시면 텍스트에 대한 모든 점수들이 다 0점 처리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텍스트들 레이어 따로 나눠주시고요. 문제를 풀기 전에 환경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시고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창에 대해서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선택은 되어 있을 텐데 혹시라도 전 사용자가 패널들의 위치를 옮겼을 수도 있으니까 시험장에 가시면 꼭 워크스페이스에서 리셋 에센셜이라고 창들의 크기를 다시 조절을 좀 해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 이렇게 길다랗게 놓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 저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조그만 화살표 눌러서 창을 이렇게 두 개로 모아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패널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보고 계신가요? 클릭하시면 제일 아래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고요. 서브 메뉴 중에서 아무거나 클릭하고 대화창을 띄우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메뉴 누를 때마다 오른쪽에 옵션들이 쭉쭉쭉 펼쳐지는 거 보이시죠? 작업을 할 때 몇 가지만 설정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인터페이스 보시면 컬러 테마가 보입니다. 혹시라도 작업할 때 눈이 많이 부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어두운 테마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밝은 게 좋아 라고 하면 색깔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 여기도 있군요.
오픈 다큐멘테이지 탭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V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창들을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탭 형식이 아니라 창을 따로 띄울 수 있게 V체크를 해제시켜 놨습니다. 저의 영상 보고 따라 하실 분들은 여러분들도 탭을 꺼놓기 바라고요. 커서의 모양 중요하죠? 범위를 잡을 때 브러쉬의 크기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보이면 그 브러쉬가 크구나 작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노멀 브러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혹시라도 프리사이즈라고 되어 있으면 무조건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브러쉬의 크기를 유추하기가 힘들죠. 꼭 노멀 브러쉬로 선택을 하시고요. 혹시 노멀 브러쉬로 했는데도 십자가 형태로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브러쉬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경우에는 그게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브러쉬의 크기는 10, 20, 30 요 정도 10단위로 크기 조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십자가 형태로 보인다 그러면 키보드에서 캡슐라키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캡슐라키가 켜져 있으면 무조건 십자가 형태로 보이니까 캡슐라키는 꺼주십시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 중요하죠. 여러분들께서 출력 형태에서 보실 때에 눈금자 보인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이는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문제에서 항상 글꼴은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위가 제대로 맞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래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객체를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 쓰실 일이 있을 텐데 그럴 때에는 배경의 이미지와 색깔이 대비되는 아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색깔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타입라고 하는 곳에서 글꼴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하는 아이는 무조건 글꼴이 영문으로 보여라 라는 건데 저희는 궁서, 도둠, 굴림 이런 한글 글꼴 사용하죠. 그럴 때는 한글로 찾아주는 게 편하니까 여기에서 잉글리시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여기까지만 설정하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보시면 파일의 이름과 파일의 크기 지정이 되어 있어요. 400에 500짜리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New. 파일의 이름을 먼저 줄까요? 수험번호를 넣으시고요. 본인의 이름 붙입니다. 문제번호 1이라고 붙여서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꼭 확인을 하시고 폭을 400이라고 지정된 대로 맞췄어요. 하이트 높이는 500이라고 바꿨습니다. 레졸루션 해상도예요. 72라고 언급했었죠. 컬러 모드 RGB 8비트라고 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 여기에서 해상도 72로 안 맞춰놓고 300 정도로 하면 나중에 글자의 크기가 엄청 커 보일 수 있어요. 컬러 모드도 CMYK로 잘못되어 있으면 필터를 넣을 때 필터가 적용이 안 되니까 요거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력 형태에 보이는 눈금자 우리도 볼 수 있게 켜놓도록 할까요? 뷰에서 룰러스 눈금자를 키시면 보일 거고요. 여기에서 저는 화면에 꽉 차도록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했어요. 요 눈금자에 보이는 단위 50, 100, 150, 200 깔끔하게 떨어지는 건 제가 노트북이기 때문에 모니터가 살짝 작아서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 데스크탑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모니터가 크기 때문에 이게 20, 40, 60 이런 식으로 아마 단위가 보일 겁니다. 꼭꼭꼭 50, 100, 150, 200 이렇게 보고 비교를 해보고 싶다면 돋보기 툴 더블 클릭해서 그냥 100%로 보고 작업을 하시는 게 제일 무난무난합니다. 1번 복제 및 변형 음표 가지고 오세요 라고 했는데요. 일단 요거 소스를 불러와야 되겠군요. 2급의 1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오픈.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가 들어있다 라고 했으니까 경로를 잘 찾아가시고요. 2급의 1번 열기. 이미지를 보니까 우리 거랑은 지금 배치가 가로로 넙대대하게 되어 있죠. 이미지의 크기를 좀 맞춰서 올게요.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으로 해버리게 되면 높이가 너무 조그맣죠. 높이를 500이라고 하겠습니다. 폭이 당연히 남겠죠. 남는 건 어차피 종이 바깥으로 밀려나갈 거니까 한쪽만 맞춰 오세요. 모자라지 않게. OK 단추 눌러서 크기를 살짝 줄였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라고 끌어다 놨습니다.
원본은 굳이 있을 필요 없으니까 저장하지 않고 닫을게요.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굳이 줄일 필요가 없었나 봐요. 여기 크기를 보니까 좀 더 컸었어야 되거든요. 요거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도록 할게요. 혹은 에디트에서 자유롭게 크기를 바꿀란다 라고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더 좋죠. 크기를 적당히 좀 키워서 화면을 볼게요. 대충 요 정도의 느낌인 것 같죠? 비슷하게 배치를 했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 이 중에서 음표를 복사하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지금 똑같은 아이가 하나 더 만들어져 있는 거죠. 복사를 해서 이동을 하도록 할 텐데요. 퀵 셀렉션 이용해서 문질문질 선택하시기를 권합니다. 최신 버전에서는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좋은 기능이 있어요. 요거는 위쪽에서 라쏘라고 하는 옵션으로 바꿔서 나 요만큼만 선택하고 싶어 라고 대각만 윤곽 잡아도 알아서 범위를 잡아주는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 혹시 시험장에서는 최신 버전이 아닐 수도 있어요. CC 버전일지라도 2019 버전, 18 버전, 옛날 버전의 경우에는 이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장에 있는 버전을 확실하게 아시는 분들은 맞춰서 연습하시면 되는데 시험장에 CC 버전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만 알고 계신 분들은 혹시라도 없을지도 모르니까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선택하는 방법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복사를 할 건데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이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J 눌러주시면 하나 레이어가 더 만들어집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 색깔 있는 부분 선택했더니 이렇게 선택이 되죠. 크기가 너무 크니까 에디트에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 눌러서 단축키 쓰시기를 권한다고 했어요. 조절점 조절하시고 방향 살짝 돌리셔서 배치를 합니다. 작업이 다 끝났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 쉐이프, 새 모양과 꽃 모양을 넣어 주셔야 될 텐데요. 쉐이프는 도구 중에서 글자 도구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라도 네모 모양 보이시는 분들 꾹 누르시면 제 magne둥이 커스텀 쉐입이 있을 거예요. 클릭하시고 위쪽에는 옵션 좀 확인을 해주세요. 쉐이프 모양 레이어를 만들 거다. 필, 색깔은 좀 잘 보이는 색깔로 일단 정할까요? 그리고 선은 굳이 없으니까 스트로크는 짝대기. 모양 만들어진 거 쉐이프 여기에서 버전에 따라서 이것도 보이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누르자마자 모든 쉐입 이렇게 다 보이는 분들은 그냥 찾으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건 옛날 방식이고요. 최신 버전일수록 레거시 쉐입이라고 따로 폴더를 이렇게 모아서 보여줍니다. 나는 레거시 쉐입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걸 불러내셔야 되는데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에서 쉐이프라고 하는 아이를 찾으세요. 콩 찍으면 오른쪽에 이렇게 쉐이프 패널이 열릴 거예요. 거기에서 제일 끝자락에 있는 3줄이 누르시고 콩 찍으시면 숨어있던 레거시 쉐입 불러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그 친구를 활용할 거예요. 레거시 쉐입 중에서도 올 레거시 이 동네에서 항상 시험 문제 나오고요. 좀 귀찮아요. 최신 버전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일일이 폴더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쫙 한 번은 열어 주셔야 됩니다. 우선 꽃 모양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찾으세요. 꽃 모양 여기 있군요. 더블 클릭해서 창 닫으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꽃 모양 만드시고 만드실 때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죠? 왼손으로 쉬프트 눌러가면서 쭉 당겨주세요. 마우스 놓으시고 오른쪽에 레이어 보시면 이렇게 플라워 생긴 거 보여요. 색깔이 다르니까요. 이 색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 넣어주시면 됩니다. FF, FF99 두 개씩 쌍둥이 글자는 하나로 축약할 수 있어요. FF9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꽃의 레이어 스타일은 드랍 섀도우라고 했네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아래쪽에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드랍 섀도우 선택하면 대화창이 이렇게 뜨면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깜빡깜빡 해보시면 차이가 느껴지시죠? 거기에 대한 옵션들 거리값이나 각도 이런 것들은 혹시라도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수정해 주시면 돼요.
OK 단추 눌러서 하나의 꽃을 완성했습니다. 이 친구랑 또 옷 같은데 색깔이 다른 아이가 하나 더 있죠. 복사해서 쓸 때 단축키 있다고 했었습니다. 컨트롤 J. 그럼 레이어가 하나가 더 생성이 됐어요. 쌍둥이라서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잘 구분이 안 되죠? 이동 도구 눌러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 크기가 조금 더 크고 색깔도 다르군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살짝쿵 조절할게요. 이 친구 적당한 위치에다가 놓고 엔터 쳐서 확정했는데 색깔이 다르니까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바꿔주겠습니다. 66cc99라고 하는 건 6C9. 새 모양도 만들어 볼까요? 커스텀 쉐입 위쪽에 있는 거 옵션 확인하시라고 했어요.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하고 있고 필 색깔이 들어가 있고 스트로크 선은 없는데 모양을 좀 찾겠다라고 콩 찍어서 새 모양을 찾겠습니다. 클릭해서 쭉 드래그 했을 때 비율 깨지면 예쁘지 않죠? 이 아이는 쉬프트 눌러서 비율, 정비율로 만들어줍니다. 쉬프트는 나중에 눌러주는 거예요. 같이 눌러주시게 되면 밑에 있는 꽃이랑 합체가 돼버립니다.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FF6600, F60 레이어의 스타일 내부 광선이네요. 이너 글로우 효과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깜빡깜빡 확인을 해보시고 옵션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다면 농도라든지 거리값 조절하시면 돼요. 컨트롤 T 눌러서 방향이나 위치 바꿔주시고요. 글씨를 얹어보도록 할까요? 타입 툴 들고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을 할게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크기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됩니다. 글꼴 에이리얼 볼드 여기에서 왼쪽 정렬로 저는 되어 있는데 결과물은 오른쪽 정렬로 되어 있으니까요. 요거 정렬도 맞춰주셔야 되겠네요. 레이어의 스타일 FX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라디언트의 색상 넣으셔야 될 텐데 콩 찍으면 기존에 있던 색상을 얘가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색상이 아니니까 당연히 바꿔주셔야 될 텐데 그라디언트의 색상 두 가지만 바꿀 건데 혹시라도 저처럼 쓸데없는 색깔이 있으면 얘는 질질질 끌어서 창밖으로 끌어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거 물감통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넣어줄게요. FF9900, F90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고 나면 항상 그 방향도 확인을 해주세요. 출력 상태 보면 위쪽이 짙은 색, 아래쪽이 옅은 색이죠. 우리는 왼쪽, 오른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앵글 값을 조절해서 방향을 좀 맞추겠습니다. 스트로크, 드랍 섀도우 둘 다 체크를 할 거고요. 스트로크의 경우에는 그 두께 값과 색깔 값이 지시가 되어 있어요. 다 맞춰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요거 글씨를 썼는데 스트로크 선이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고 안쪽으로 갉아먹는다. 포지션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인사이드로 되어 있으면 글씨가 이렇게 쪼그라들어 보이죠? 얘를 아웃사이드로 바깥으로 확장을 시켜주셔야 해요. OK 단추 눌러서 마무리. 작업이 다 끝났으면 레이어 효과라든지 순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미지의 배치 봅니다. 이미지가 살짝 기울어져 있는 것 같죠? 컨트롤 T 눌러서 이 정도의 느낌인 것 같죠?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가 됐으면 파일을 저장하셔야 되는데 시험장에 있는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컴퓨터와 다르기 때문에 그 친구들 상황이 어떨지 몰라요.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겠다라고 세이브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저장이라고 컨트롤 S 중간중간 눌러가면서 저장을 하시고요. 지금처럼 모든 레이어의 효과라든지 위치 쭉 정리가 다 됐다. 이제 정말로 전송해도 되겠다 싶을 때는 두 가지 버전 JPG와 PSD로 저장해서 보내야 될 텐데요. 지금 보고 있는 커다란 400에 500짜리는 JPG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되는군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을 다시 할게요. 세이브 에즈 뭘로요?
GTQ 안에 이름은 그대로인데 여기에서 파일의 형식을 JPG로 바꿀 거예요 라고 고르시면 됩니다. 버전에 따라서 여기에서 JPG가 바로 안 보이는 분들은 저처럼 Save a Copy로 넘어가셔야 돼요. 바로 난 JPG가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선택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죠. Save a Copy라고 하면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을 JPEG로 선택할 수 있고요. 이름 중에서 쓸데없이 Copy라고 붙어있는 건 떼어내셔야 되겠죠. 지우고 저장하겠습니다. 퀄리티는 아무거나 상관은 없어요. 그대로 OK에서 마무리하면 큰 이미지는 끝났습니다. 다시 10분의 1로 줄여야 되겠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보시면 400에 500으로 되어 있는 거 40이라고 바꿔주면 높이도 50이라고 같이 바꿀 거예요. OK에서 마무리 지어서 조그맣게 줄어들었으면 얘를 다시 파일 저장하겠다 세이브 하면 마무리가 되겠죠. 작업이 다 끝나서 이제 2번으로 넘어가고 3번으로 4번으로 작업이 다 끝났어요. 근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파일을 불러온다면 오픈해서 불러올게요. JPG와 PSD 두 개를 불러와서 보면 하나는 커다랗게 저장했으니까 이렇게 보일 겁니다. JPG는 크게 보이는 대신에 레이어가 하나로 축약이 돼 버렸죠. 그리고 PSD, 포토샵 파일은 10분의 1로 크기는 줄였지만 레이어들은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 JPG로 채점을 하게 될 겁니다. 레이어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PSD로 채점을 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생각났다고 해서 PSD 파일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 다 깨져 보이니까 이걸 불러와서 편집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 400에 500짜리 똑같네요.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다시 줄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넣을 거고요.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바꿀게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엄청 중요하다라고 했죠. 400에 500짜리이고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얘네들도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배경의 색깔은 사실 어떤 거든 상관은 없어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눈금자를 단축키 이용해서 넣어보도록 할까요? 컨트롤 R 누르시면 눈금자가 바로 열리죠.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 꽉 채웠습니다. 2급에서 두 번째 문제는 항상 액자를 넣는 문제가 나오죠. 액자부터 먼저 제작을 하고 나머지들을 순서대로 배치하도록 하죠. 소스 불러오실 때에 저희 처음에 환경 설정 이렇게 창문 따로따로 띄울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놓으셨죠? 그러면 비어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소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더 빠르죠? 2급의 2번 열기. 요 이미지 사이즈를 좀 맞춰서 가지고 올까요?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바꿔줍니다. 높이가 500보다 조금 넘쳐요. 한쪽만 맞춰서 OK 데리고 올 거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겁니다. 대략의 위치 맞춰주세요. 원본은 닫을 거고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요거는 2급에 2번에서 갖고 온 거예요 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레이어 찾기가 좀 편해요. 이렇게 해서 2급에 2번 가지고 왔는데 이걸 액자로 만들려면 액자로 써먹을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복사할 때 우리 단축키 썼었죠? 컨트롤 J 눌러주면 쌍둥이가 하나 만들어져요. 얘는 액자로 써먹을 거니까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액자라고 바꿔놓도록 하죠. 액자에 대해서 필터 글래스라고 하는 필터를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액자 레이어 선택 잘했는지 확인하시고요. 위쪽에 메뉴 중에서 필터 메뉴 가시면 필터 갤러리 보일 거예요. 필터 갤러리에서 모양을 찾으시면 될 텐데 글래스라고 하는 게 어디에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름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요 리스트에서 뿅 찍으시고 글래스니까 G라고 하는 곳에 있겠죠. 이렇게 글래스 찾으시면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네요. 오케이. 여기에서 요만큼은 구멍을 빵 뚫어서 그 가운데 있는 부분을 지워주셔야 밑에 있는 깨끗한 이미지가 비쳐 보이겠죠? 어느 정도를 내가 잘라낼 건지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대충의 위치를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왼쪽에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오죠. 대강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350 위치.
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드래그해서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고요. 이 범위만큼을 빵 뚫어서 구멍을 내주면 얘는 액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겠죠. 네모지게 선택할 거니까 렉탱글 맞기. 혹시라도 여기 모서리가 둥그니까 부드럽게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패더 값 주시는 분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네모지게 뾰족하게 선택을 하고요. 요거를 수정을 하겠다라고 선택한 거 셀렉트를 모디파이 수정할 거다. 어떻게 해요? 스무스하게 부드럽게요. 여기에서 값을 5에서 10 사이로 아무거나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8 정도 줘볼까요? OK 단추 누르면 모퉁이가 살짝쿵 둥그러진 거 보이시죠? 그만큼을 지울 거예요. 키보드에서 딜리트 눌러주면 지워지고 구멍이 빵 뚫렸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가 비쳐 보이는 중인 거죠. 액자에서 안쪽에 테두리를 주세요 라고 했는데 레이어 스타일은 따로 지정을 해준 거 보니까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선이 아닌가 봅니다. 그럼 그냥 선을 만들어 주셔야 될 텐데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여기에도 스트로크가 있어요. 뿅 찍으시면 대화창 뜨죠? 거기서 두께값 5 픽셀이고요. 색깔, 컬러 지정한 대로 FF, FFCC, FFC 이렇게 해서 살짝 노란기가 있어요. OK 단추 누르면 이제 노랗게 테두리가 만들어졌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 주시면 되겠네요. 액자 레이어 잘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레이어 패널에서 FX 가시면 여기에서 아우터 글로우 효과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이렇게 확인을 꼭 해보세요. 더 이상은 작업할 게 없으니까 반짝거릴 필요가 없죠. 셀렉트 선택을 디셀렉트 해제할 거다. 컨트롤 D. 이제 액자가 끝났으니까 위에서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작업을 할까요? 색상 보정을 위해서 2급의 3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3번 열기. 꽃을 잘 선택할게요. 오브젝트 셀렉션 시험장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퀵 셀렉션 충분하게 연습을 하세요. 저는 시간 관계상 오브젝트 셀렉션 빠르게 선택하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얘는 2급의 3번이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좀 조절할까요? 요만큼 좀 줄여서 배치를 여기다가 할 거다라고. 엔터를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2급의 3번에서 색상 보정하세요. 노란색 계열로 라고 했던 건 요 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만 따로 선택을 해서 색깔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잘 잡으시고요.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시면 두 번째 줄에 어저스트먼트 색깔 휴 세처레이션 가면 휴가 색깔 값이에요. 노란색이 될 때 멈추시면 되겠죠. 이렇게 초록기가 남아있어서 전체적으로 노랑이 잘 안 먹네요. 그럴 땐 강제로 컬러라이즈라고 해서 색상을 강제 노란색을 한꺼번에 뿌려주실 수도 있어요. 세처레이션을 높여서 전체가 완전 노랗게 만들어질 수도 있죠. 더 이상은 반짝거릴 필요가 없어서 선택 해제하겠습니다. 셀렉트, 디셀렉트, 컨트롤 D. 레이어의 스타일도 있군요. 드랍 섀도우 그림자 줄게요. 아래쪽에 FX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줬는지 안 줬는지 이렇게 깜빡깜빡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옵션이라든지 방향, 거리값들 여러분들께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2급의 4번 불러올까요? 2급의 4번 빈 공간 더블 클릭. 배경의 색깔이 이렇게 단조로울 땐 마술봉 이용하시면 돼요. 매직원드 이용해서 이 친구들만이라고 콩 찍어주면 같은 색깔이 선택이 되는데 여기에서 톨러런스 범위가 너무 넓으면 비슷한 색깔들이 한꺼번에 다 선택이 돼요. 완전히 이 순색만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허용치 톨러런스를 작게 주시면 됩니다. 다시 선택해 볼게요. 얘를 1라고 했더니 이제 여기에서는 요만큼만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아까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게 선택이 됐고요. 그런데 우리는 요
살짝 핑크색 요걸 가져가려는 건 아니죠? 선택을 반대로 뒤집겠습니다. 셀렉트, 인버스, 뒤집어 주세요 라고 하면 걔네들 빼고 라고 인식이 되는군요. 나머지는 퀵 셀렉션으로 뺄 부분들을 쭉쭉쭉 빼시면 되겠죠? 글자는 실제 문제에선 나오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작업하세요. 이동 도구 눌러서 그러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을 2급의 4번이다 라고 바꿨어요. 컨트롤 T 눌러주면 크기 조절 가능하죠. 이 급의 4번에 대해서 레이어의 순서를 보아하니 액자보다 밑에 깔려 있네요. 그러면 요거는 액자 밑으로 끌어내리시면 돼요. 너는 밑으로 내려오련 이라고 액자보다 아래쪽에 깔리면 이렇게 가려서 안 보입니다. 2급의 4번에 대해서 베벨 앤 엠보스 FX 가서 레이어의 스타일 적용을 하면 되겠고요. 깜빡깜빡 확인 꼭 해주세요. 글자를 얹어주도록 할까요? 제일 위쪽에다가 얹을게요. 레이어 제일 꼭대기에 있는 친구 선택하셔야 그 위로 오브젝트들이 쌓일 겁니다.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다가 쓸 거다 라고 위치 찍고 글자의 색깔 일단 잘 보이는 색깔로 아무거나 선택해서 OK 타이핑 할게요. 글꼴, 크기, 색깔, 레이어 스타일까지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잘 선택했는지, 그리고 글자, 도구를 잘 선택하고 있는지, 글꼴은 굴림. 결과물 보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죠? 우리 정렬도 신경을 써야 되겠군요. 레이어의 스타일, FX 가셔서 스트로크, 선의 두께 값은 3이고 색깔, 컬러를 맞춰주겠습니다. CC6699, C69라고 하면 좀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겠죠? 지시사항은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요. 결과물에선 이렇게 꼬불탕하게 있으니까요. 그것도 언급이 없을지라도 맞춰주셔야 합니다. 글자 타입 2 들으시면 위쪽에 옵션에서 이렇게 구겨주겠다라고 하는 웹 텍스트 있을 거예요. 버전에 따라서 레이어를 선택하고 도구만 선택해도 바로 웹 텍스트가 활성화가 되는 버전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쓰시면 되는데 이 친구는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눌러지지가 않죠. 글자 안에서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어야만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거기에서 스타일을 하늘로 날아가는 듯한 라이즈 이렇게 슝 하고 올라가는데 요거는 밴드 값을 조절하시면 방향 조절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 날릴 건지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가끔 여기에서 글자를 이렇게 분명히 커서가 안에서 껌뻑거리는데도 얘가 작업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유는 알 수 없고 어쨌든 컨트롤 T를 누르시면 이것도 밴드값 조절할 수 있는 워프 변환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라이즈라고 그리고 밴드 값을 숫자로 조절하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여기 타이프 메뉴에서 안 되시는 분들은 컨트롤 T 눌러서 조절을 해주세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불필요한 가이드라인은 지워줄 수 있는 게 깔끔하겠죠? 뷰에서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서 지울 거예요. 빠뜨린 게 없는지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효과 한번 쭉 확인을 해주시고요. 파일 중간중간 저장하고 계신가요? 컨트롤 S라고 해서 GTQ 안에 이름 안에 PSD 계속 저장을 하면서 작업하셔야 돼요. 최종 점검이 끝났으면 이제 전송하기 전에 큰 이미지는 JPEG으로 작게 줄여서 PSD로 저장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PSD 포토샵 상태이니까요. 파일을 Save As라고 해서 PSD를 JPG로 바꿔줄 건데요. 파일 형식에서 JPG가 바로 안 보이시는 분들 있으시면 바로 선택하시면 되고 없으면 Save Copy로 가셔서 JPG 찾으시면 되겠죠. 이름 꼭 카피 붙어 있는 건 지워 주셔야 합니다.
저장을 해서 큰 이미지는 끝냈고요. PSD는 10분의 1로 줄여야 되죠.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들었다.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저장해서 마무리 지으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600에 400짜리입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줄 겁니다. 수험번호 넣으시고요. 본인의 이름 넣습니다. 세 번째 문제니까 3. 단위, 픽셀 단위인 거 꼭 확인하셔라. 600에 400짜리 값을 맞춰줄 거고요. 컬러 모드 RGB 그리고 레졸루션 7CB 배경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다. 크리에이트 눈금자 꺼내도록 할게요.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꺼냈고요. 배경의 색깔 넣어보도록 할까요? 물감을 짜듯이 이렇게 색깔 뿅 찍으면 색상 넣으실 수 있죠. 630 가득 채울게요. 에디트에서 채워줄 거다. 필 뭘로요? 포어그라운드 전경색으로요. 2급의 5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5번 열기. 여기에서 요 이미지 엄청 크네요. 그 친구는 이미지 사이즈 가서 폭을 600이라고 바꿨어요. 높이도 400으로 똑 떨어지는군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가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5번이라고 바꿔 놓으시면 나중에 찾기가 편하겠죠? 레이어의 이름은 점수랑은 상관없어요.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지만 웬만하면 이름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필터 크로스 해치 필터 메뉴 갈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가주세요. 위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는 앞서서 2번 문제에서 사용했던 필터를 똑같은 거 또 넣을 때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다른 걸 고를 거기 때문에 밑에 있는 필터 갤러리 여기에서 ABCD 순서대로 크로스 해치 OK 단추 누르시면 필터 적용이 됐고요. 여기서 레이어 마스크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세로 방향이면 위아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위쪽에 있는 아이 지금 요 부분이 안 보이는 거 확인되시나요? 요 부분을 안 보이도록 가려주려나 봐요. 레이어 패널 가시면 네모의 구멍이 빵 뚫려져 있는 게 레이어 마스크예요. 뿅 찍어주면 하얀색의 레이어 마스크가 이렇게 씌워졌는데요. 마스크는 가리기 위해서 썼다라고 했는데 하나도 가려진 게 없죠? 그건 흰색 마스크를 썼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는 검정색 마스크를 써야 이미지가 가려져요. 근데 부드럽게 처리가 됐죠? 우리 부드럽게 색깔 넣을 수 있도록 그라디언트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쪽에서 이렇게 그라디언트 색상 보이는데 마스크는 흰색과 검정색으로만 대비가 돼야 되는데 다른 색깔 들어있군요. 뿅 찍어서 베이직 가장 기본에 가시면 흰색과 검정색 혹은 검정색과 흰색 흑백 대비되는 거 아무거나 선택해서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위쪽이 안 보여야 된다. 안 보이는 곳이 검정색 그리고 잘 보여야 된다. 여기 동그라미 이런 거 잘 보이죠? 여기는 흰색으로 처리하면 돼요. 저는 검정색부터 시작하는 그라디언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드래그하면 되겠네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슝 드래그. 많이 드래그 할 때와 조금 드래그 할 때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들께서도 출력 선택 보시면서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요거는 최신 버전에서 나온 기능이기 때문에 요 막대가 안 보이는 버전도 있어요. 그럼 여러 번 드래그해서 보시면서 정하시면 됩니다. 2급의 6번 원하는 만큼 선택할게요. 배경의 색깔 필요 없으니까 요만큼을 반대로 선택해 보도록 할까요? 브러쉬의 크기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면 브러쉬의 크기 보면서 조절할 수 있죠. 요만큼이라고 저희는 요거만 빼고 갖고 오려는 거죠. 선택을 뒤집어 줄게요. 셀렉트를 인버스 뒤집어 주면 그거만 빼고 이렇게 바이올렛이 만들어지는군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방향 조절해 주세요. 엄청 큰가 봐요. 방향이 반대 방향이군요.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반전시켜 줬어요.
엔터 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2급의 6번입니다. 라고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2급의 6번은 레이어 스타일이 아우터 글로우, 베벨 앤 엠보스 두 가지 효과를 줬군요. FX 가셔서 아우터 글로우, 베벨 앤 엠보스. 2급의 7번 네모지게 갖고 오는 거군요. 이 친구는 요만큼만이라고 쭉 갖고 왔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겠습니다. 2급의 7번은 필터, 페인트 덥스. 필터에서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페인트 덥스 어느 그룹에 있는지 알면 찾아가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시면 ABCD 순서대로 찾으시면 되죠. 2급의 8번 이미지를 다 배치하셨으면 도형들을 얹고 글자를 그 위에 얹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위쪽에 옵션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고 필 색깔 들어있을 거고 선은 굳이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불러왔던 쉐이프 뿅 찍어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우선 이 커다란 액자 모양 찾아볼까요? 액자 모양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드랍 섀도우 둘 다 있군요. FX 가셔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깔, 왼쪽에 있는 색깔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넣어줄 거고요. CFF, 오른쪽에 있는 아이도 역시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줍니다. FC9. 그라디언트를 넣어주면 항상 그 방향 중요하다라고 했죠. 출력 형태에서 위쪽, 아래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우리도 그 방향 맞으니까 이 친구 방향성 맞는지 앵글값 조절하시고 드랍 섀도우 그림자 같이 주고 나오겠습니다. 이 액자 모양에 맞춰서 그 밑에 깔려 있는 이미지 좀 줄여 줄게요. 컨트롤 T. 뱅글뱅글 돌아가는 스파이럴 얘도 찾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에서 클릭해서 쭉 당겨 주시고요.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나중에 눌러줍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값 맞춰주시고 레이어의 스타일 이너 섀도우 레이어의 순서가 요거 밑에 깔려야 되겠죠. 요 친구도 밑으로 내려서 도형들을 다 얹었으면 이제 글씨를 넣도록 할까요? 타입 2 들을 거고요. 여기다가 쓸 거다 라고 위치 콩 찍고 타이핑 하도록 하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크기, 색깔 따로따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잘 구분해서 적용을 하세요. 텍스트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지시가 되어 있어서 맞췄는데 쭉 뻗어 있죠? 여기는 전체적으로는 사각형의 윤곽을 가지고 있지만 안쪽에서 이렇게 출렁거리는 느낌이 드네요. 타입 2 들으시고요.
글자 안에서 커서 깜빡깜빡 거리면 웹 텍스트 활성화가 돼요. 스타일 중에서 네모 유지하면서 안쪽에서만 출렁거리는 건 웨이브네요. 이렇게 해서 모양 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작업을 완성하셨으면 혹시 빠뜨린 게 없는지 레이어의 효과 잘 적용된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S 계속 저장을 하고 계신가요? GTQ 안에 이름과 폴더 저장 최종 점검이 끝났으면 큰 이미지는 JPG로 저장했었어야 되죠? 파일을 Save As 경로 이름 포맷을 JPG 바로 찾아지는 분들은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없으신 분은 Save a Copy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으면 이미지를 10분의 1로 줄일 거예요.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으로 줄이시고요. 파일을 컨트롤 S 저장하시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600에 400짜리입니다.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넣으시고요. 본인의 이름 넣을 거고요. 네 번째 문제니까 4 단위가 픽셀 단위이죠. 600에 400짜리 그대로 갈 거예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는 아무거나 상관없죠. 크리에이트 눈금자 컨트롤 R 눌러서 만들 거고요. 2급의 9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이미지 안에 2급의 9번 열 거예요. 사이즈가 우리 거보다 좀 커 보이죠?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600이라고 맞췄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도록 할게요.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9번이라고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점수랑은 상관없지만 나중에 찾기 편하라고 이렇게 바꿔봤고요. 결과물을 보시면 요 돌멩이들일까요? 이 친구들이 오른쪽에 이렇게 있던 아이가 왼쪽으로 이사 갔군요. 요거는 방향을 뒤집어 줘야 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주면 변형이 가능한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이렇게 반전이 됐어요. 필터를 주겠습니다. 드라이 브러쉬 필터 메뉴 가시고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부르는 거 아시죠? 드라이 브러쉬 OK 2급에 10번 불러올게요. 배경의 색깔이 이렇게 단조로울 때는 퀵 셀렉션보다는 매직 원드 마술봉 쓰시는 게 좋죠. 클릭하면 한 방에 요 하얀 부분들이 선택이 되고요. 위쪽에 톨러런스 값은 기본적으로 32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더 범위가 넓어지면 때가 탄 흰색도 같이 선택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지금처럼 톨러런스 값을 10이라고 낮춰주시면 완전히 하얀색들만 선택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면서 값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져가려는 건 흰색은 아니니까요. 선택한 거를 뒤집어 줄게요. 인버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2급에 10번에서 가지고 왔다 라고 이름 좀 정리하고 가죠. 컨트롤 T 눌러주면 크기 조절 가능하죠. 요거 반대 방향이군요.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레이어 스타일 줄게요. 드랍 섀도우 아우터 글로우 2급의 11번의 경우에는 이 친구가 이렇게 꽃 모양의 도형에 갇혀 있네요. 얘는 어차피 이 도형만큼만 보일 거니까 그냥 데리고 갈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놨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2급의 11번 요거 크기가 좀 커 보이니까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좀 적당히 조절해 놓고 그 위에 도형을 좀 만들어 볼게요. 커스텀 쉐입 갑니다. 위쪽에 옵션 보시고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하고 있죠. 필 색깔이 들어가 있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쉐이프에서 찾아주시면 되죠. 쉐이프 요거 불러오는 거 1번 문제 풀이하면서 다 설명드렸어요. 이 친구 못 불러오신 분들은 1번 문제 풀이에서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클릭해서 만드실 때의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쉬프트 눌러가면서 조절하시고 이 정도의 위치죠. 꽃만큼 우리 사진이 잘렸으면 좋겠습니다. 잘라서 가려주는 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고요. 클리핑 마스크 할 땐 레이어의 순서 중요하죠. 잘라주는 칼날이 밑에 있고요.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에 있어야 해요. 요 레이어의 순서를 좀 바꿔줄게요. 잘리우는 그림 여기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서 그만큼만 잘라서 볼 수 있을 거예요. 2급의 11번 좀 커 보이니까 아직도 크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적당히 다시 조절을 할 거고요. 2급의 11번은 오퍼시티 투명도가 있군요. 오퍼시티는 여기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퍼시티 요 값을 조절하셔야 돼요. 70%라고 하면 살짝 뿌얘지면서 밑에 있던 도형의 색깔, 요 도형의 색깔이 묻어나는군요. 도형에 대해서 지시사항이 있는데 요거 꼭 맞춰주셔야 되겠군요. 도형 색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CC9999 C99라고 그렇게 맞춰주셔야 핑크빛이 묻어나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이너 섀도우, 아우터 글로우. 이미지 마저 작업을 할게요. 2급의 11번 위에다가 얹을 거니까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잘 선택하시고 2급의 12번 불러오겠습니다. 여기도 배경이 흰색, 이 친구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흰색이 여기 이렇게 번져 있어서. 오브젝트 셀렉션이 가장 편하기는 한데 시험장에 이거 없을 수도 있어요. 주의하십시오. 방향이 거울처럼 반사되어 있으면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존탈 좌우로 반전시켜 줬어요. 레이어의 순서가 이 꽃잎이 더 위쪽에 있네요. 레이어를 또 올리도록 할게요. 이급의 13번에서도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빠뜨리지 마시고 잘 적용을 해주시고요. 쉐입들을 얹고 그 위에다가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위쪽에 옵션 확인하세요.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한다. 필 색깔 있다. 선은 없다. 쉐이프 찾는다. 클릭해서 쭉 만들어 주실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을 해주시고 모양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제작을 해주세요. 높은 음자리표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맞춥니다. 도형에 대해서 불투명도 지정된 거 레이어에서 오퍼시티 요 값이에요. 70 아래쪽에 이렇게 물결 치는 부분도 여기 꽃잎 밑에다가 만들도록 하죠. 커스텀 쉐입에서 썸네일은 똑같이 요 핑크색의 도형과 같이 만들어 줄게요. 레이어의 효과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아우터 글로우.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죠? 컨트롤 J 복사. 배치가 다 됐으면 이제 글씨를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2 누르셔서 글씨 넣도록 하죠. 글꼴에 대해서 지시사항대로 넣어주겠습니다. 색깔값과 크기가 서로 다르게 지시가 되어 있으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건지 따로따로 적용을 하셔야 해요.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살짝 꿀렁거리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글자 레이어 선택 잘했는지 확인하시고요. 글자 도구를 들을 거고요. 활성화가 되는 분들은 바로 작업하시면 되지만 이게 활성화가 안 되시는 분은 글자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있어야만 이렇게 나타납니다. 스타일 물고기 피쉬 주고요. 밴드 값을 적당히 조절하셔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보일 수 있도록 맞춰줄게요. 가운데 맞춤인 것 같죠? 작업한 것도 쭉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아래쪽에 물결은 색깔이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이 핑크색이니까 일단 저는 문제 제시를 따랐습니다. 레이어의 순서 다시 한번 잘못된 게 없는지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둘러보시고 컨트롤 S 눌러가면서 계속 저장을 하고 계신 거 맞죠? 최종적으로는 커다란 건 JPG니까 파일을 Save As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포맷 JPG를 찾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Save a Copy 이름 꼭 잘 맞춰 주시고 이미지의 크기 10분의 1로 줄여볼까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이라고 조그맣게 줄여서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여기까지 2025년 6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천천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